예, 그 13번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12번 마지막 모의고사 이제 5회 문제 마지막 12번까지 했고 이제 13번 문제죠. 자, 가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등기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봐주셔야 돼요. 가등기 꼭 좀 암기 두셔야 됩니다. 거의 뭐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잘 좀 봐두지 않죠. 그러면 가등기에 관해서 뭐 한 거 이거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그래서 1번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한다 써 있죠. 자,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가 만약에 돼 있다. 가등기. 좀 이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무전등기 자, 그다음에 여기 가압류. 그다음에 또 예컨대 1번에서 소유권 무전등기 2번 가처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다 가가 임시가짜예요. 자, 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다 뭐 할 수 있어 이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어. 다 처분이 가능하다. 처분이.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가 부동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한다. 처분.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가처분 후에 이전 등기는 자, 이것은 단독 맞수니까 단독 신청 맞수다. 이렇게 했던 뭐예요? 다 처분이 가능하다. 부자님.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엔 가등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일단 뭐예요? 우리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자, 시기부라든가 정지조건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내가 뭐예요? 내가 부동산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정지조건부.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갑과 아저씨하고 뭐예요? 조카하고 계약을 맺고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 등기 갑. 2번 소유권 이전이 계약을 맺으면 시험에 합격하면 뭐예요? 그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근데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을이란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청구권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청구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청구권만 갖고 있다니. 자, 그러면 이렇게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뭐예요?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가등기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정지 조건부. 자, 청구권을 보존하기 가등기입니다. 근데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갑과 을이 조건이 해제.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없었던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전 등기 된 다음에 시험에 뭐예요? 떨어지면 없었던 걸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만약에 시험이 떨어지면 해제 조건부니까 이 이전 등기는 없었던 걸 하겠다니까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 등기는 소멸이 된 거예요. 소멸. 물권면 생겼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가 갑이란 얘기예요. 등기부상에 을이 있지만 이 권리는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 권리를 말소해달라고 이전 청구권에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진 권리를 어떻게 또 청구권 하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해도 이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 뭐 이미 소멸돼 버리니까 성질상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등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랬어요? 가청채 이렇게 가청채.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데 이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죠? 자, 가청채. 그래서 이 청구권은 세 글자. 청구권 세 글자죠. 그래서 자, 청구권 하게 되면 가청채와 건식이. 그래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시기부 정지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 매매 이행 완결권. 이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구을구에만 가등기가 허용되고,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가등기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동일한 부동산에 이중에 가등기 가능하다. 이중에 가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 급해요. 자, 하여튼 부동산 좀 살아나니까 조금 더 뭐예요? 본인이 좀 돈 좀 벌고 싶어. 자격증이 필요해. 근데 본인은 공부 안 되니까 큰 조카한테 해달라고 이제 하고 또 작은 조카한테 가능하다니 3번. 소유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표. 그럼 누군가 합격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직권말소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얘가 붙으면 얘가 본등기하면 이게, 자, 이 가등기 본등기하면 이게 다 말소할 것이고. 얘가 떨어지면 이건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계약 위반이니까 말소하고. 얘가 저기 할 것이고. 그런 얘기지. 그래서 가등기된 부동산에 또 다른 가등기 가능하다. 그 얘기죠. 네. 자, 5번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죠? 권리도 하나의 권리니까 언제나 부기등기다. 자, 1번이 뭐예요? 자, 1번이 뭐한 것이다? 틀린 것이다. 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채택하지 않는 원칙 나오죠? 절대 공신의 원칙이라는 거 없어요. 공신의 원칙은 없다. 자,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15번에 다음은 대장과 등기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거 뭐 완전히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소등심의 지장책이라 그래서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 표시와 대장에 표시된 부동산 표시가 뭐하지 않을 때 서로 부합하지 않을 때 있죠? 소유권의 명의자는 등기부와 대장의 뭐예요?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서 부동산 표시니까 지장 찍으라.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자면 뭐예요? 표제부가 잘못된 거예요. 대장은 옳고. 그러니까 그 지장 찍으라. 토지 표시는 대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이 명의자는 자 대장을 뭐라고 표시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에 표시 변경을 신청한다. 이제 표시 변경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 등기부 표제부가 있죠. 그다음에 어디에 자 이렇게 대장이 있다. 대장이 이런 식으로 대장이 있다. 대장이 땅은 하나 있고 그러면 자 당연히 뭐예요? 여기 소유권자가 만약에 병이다. 이제 여기 이제 가등기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소유권이 있는 게 을이죠. 여기도 뭐 해야 돼, 이거? 여기도 이게 을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만약에 답이고, 여기 만약에 전이었다면, 이게 맞아, 이게. 이거 고쳐라는 얘기,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는 얘기. 답으로. 1번, 2번. 소유권 보존등기 대장의 최초의 소유권자가 보존등기 하게 되나,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소유자 표시 변경은 등기부를 뭐로 해서 이거, 기초로 해서 대장 소유권자 정리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병으로 바꾸면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병으로 뭐예요?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됐기 때문에 이를 뭐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사항에 대해서 변경 등기 후에 등기를 변경 등록한 다음에 등기를 뭐예요? 촉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촉탁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 거기 써놓으세요. 부동산 촉탁 제도가 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그렇게 보자니.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한다. 그 다음에 4번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대장의 소유자 표시죠?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항상 소관청의 직권의 정리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어디에서 이 등기소에서 뭐예요? 대장 소관청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준다 그랬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때문에 틀린 거예요.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해서 뭐예요? 내용이 틀리면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뭐 할 수 있고 자 당연히 뭐예요?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정자, 저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권도 가능하다, 직권도. 그래서 꼭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자, 거기, 부동산의 사실관계에 관한 공시는 대장이 중심이 되며, 사실관계의 변경은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뭐예요? 그 표시 변경한다. 그 얘기죠. 사실관계라는 게, 그, 토지 표시에 대한 부동산 표시 변경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용어에 관한 설명을 타다하지 않는 거.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에 대한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에 관한 법률 얘기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게 파트를 나눌 때 뭐가 있고, 이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있죠?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을 뭐예요? 정리하는 파트가 있고, 지적 측량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총설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용어가 오래 나오면 이제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등록사항 중에서 뭐예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나오죠? 이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얘기고. 그 지적 공부는 공부의 등록사항이 뭐냐? 아까 대지권 등록사항, 대장, 도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대장과 뭐예요? 도면의 등록사항. 올해 또 꼭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예요? 뒤에 전산자료 이용. 그 다음에 전산자료 있죠? 뭐 복구에 관한 절차.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보시고. 토지등 그랬죠? 신등분합지. 신등분합지 있죠? 신등분합지. 등록전환. 그 다음에 뭐예요? 합병 좀 잘 좀 봐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축적 변경에 대해서, 자, 시험 문제 오래 나오니까 축적 변경. 이태백이 꼭 외워달라 그랬어요. 아까 지적 정리 네 파트, 뭐예요? 소유자 정리, 등록상의 오류 정정, 지적 정리 후에 뭐예요? 통지, 촉탁사유 있죠? 꼭 두세 문제 꼭 나오니까. 많이 못 나와도 꼭 두 문제 꼭 나오니까 보자는 게. 측량에 대한, 자, 의뢰 절차 있죠? 그 측량 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거 보자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여기는 한 문제 나오지만, 나머지는 뭐, 여기는 세 문제까지도, 두 문제, 세 문제, 여기도 두 문제, 세 문제죠? 그 파트별로 꼭 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보자는 게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그 지적에 관한 용어가 이제 총설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오면 여기 나올 것이다는 얘기예요.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부여해서 공부에 뭐예요?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번호 말한다. 그 다음에 필지나 하나의 지번이 붙은 구획된 등록단이고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예요? 말소하는 걸 말한다. 소멸하는 걸 말하죠? 그 신규등록은 새로 정하는 게 신규등록이에요. 4번이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적조관청이란 지적공무를 관리하는 뭐예요? 국가기관으로서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세종시 얘기죠, 세종시. 시장, 군수 뭐예요? 구청장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지적소관청이란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이게 틀려요. 이거 절대 틀린 말인데, 이거. 자, 이게 5번 얘기니까. 한번 용어 한번 이해해 두자니까. 그 다음에 지번 중요하다 그랬죠? 자,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외우면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뭐예요? 이렇게 인떨려. 자, 뭘 하고 이거 체본본을 하고 체본본. 그 다음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도사본본이는 본본단에 이끌고 도축쟁 견했다. 그래서 이 분할의 경우는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죠? 그래서 분할의 경우 당의 지번지역 안에 분할의 경우 자 분할의 당의 지번지역 안에 인접토지 본본에 뭐예요?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한다. 자 뭐예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분할의 경우는 자 지번지역 안에 인접토지 본본에 이건 지금 분할의 경우가 아니라 이것도 이거 약간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으니까 오타를 한번 이해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예요? 자, 분할의 경우는 1필지는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필지는 그 본본의 부분의 다음 부분이지, 이렇게. 당의 지번부적 안에 인접토지 본본의 부분을 붙인 건, 그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번에 관해서 뭐 한 것은 이거. 자, 틀린 거 얘기했을 때, 자, 일단 1번도 좀 뭐예요? 오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1번은 분할을 그 신규 등록이라고 좀 바꾸세요. 신규 등록의 경우, 당의 지번부적 안에 인접토지에 뭐예요? 본본에서 이 분할은 뭐예요? 신규 등록이라고 고칩니다.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소 건물 있죠?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예요? 신청이란 말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합선지는 이렇게 합선지는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 그래서 이렇게 자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 원칙인데 이 건물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 신청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하면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신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합선지. 전기가 합선되면 못 쓰게 되니까 새로운 건전지 써라 이렇게 신건지 그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여기 자 2번에 뭐예요? 절대 신청이란 말이 꼭 들어간다 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왜 1번을 고치라 그랬냐면 3번에 지번은 아라베스로 표기하고 임야의 경우는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 지번 앞에 그 숫자 앞에 뭐예요?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임야도 보게 되면 임야도에 이렇게 임야도가 있으면 산 11임, 산 12과 이게 무슨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임야의 지목에 지번 앞에 산자 붙이고 과손이라고 하는 뭐예요? 과손이라고 하는 지번 12번이라고 산자 붙이고 이렇게 지번 앞에 산자 붙인다는 얘기지 임야에 붙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 앞에 산자 붙이는 거지 이게 정확히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분할을 뭐예요? 신규등록이라고 이렇게 고쳐놓잖아요. 그래서 4번 지번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이거 북서에서 뭐예요? 어느 방향으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 항상 기본적으로 이게 북쪽이죠? 이게 남쪽이고 뭐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면 이 북서 방향 이거 여기부터 1번이라고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그 5번에 뭐예요? 등록 전환의 경우 부번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 인정할 때는 이것은 예외죠. 그러니까 당해 지역 최종본본 다음 번호부터 최본본입니다. 최본본. 그래서 1번에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그 지번부의 지역 안에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이는 것이고 부번 붙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5번에 뭐예요? 예외가 있다 하게 되면 부번 붙이는 거예요. 본본에 부번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최종본본의 최본본이다. 최본본. 그다음에 18번도 중요하죠. 지목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년 나온다 그랬습니다. 매년 지목 매년 나오니까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목하게 되면 다시 일단 지목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그래서 이때 참고용지하면 물건은 뭐예요? 보관하고 뭐예요? 저장하는 게 참고용지라 했습니다. 네, 특징 그다음에 자 단소조항 다만 단소조항 그래서 다만 천일 제한 방식이 아니라 자 바닷물을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 끌어들이죠. 동력 그럼 이거 공장용지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 석유라든가 뭐예요? 온수물이라든가 이 약수물이 펑펑 쏟아나오는 용출과 부지는 뭐예요? 광천지예요. 근데 송유관과 송수관 다만 송유관과 송수관이 자 뭐 하는 거? 자 그 저장시설 부죠? 그 잡종지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A 안에 B입니다. A 안에 B. 큰 거 안에 작은 거 하게 되면 큰 거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잡종지라 그랬죠? 잡종지.
그래서 특징 중에 또 뭐예요? 아까 이제 문제도 풀어봤지만, 인공공공구, 인공적인 수로. 소규규 국어, 그죠? 그런 거, 그런 나오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번. 지목이 종교용지 토지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있죠? 종교용지 안에. 시험 문제 해놨죠? 법주사 안에 뭐예요? 법주사 안에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는 사적지는 이 법주사 안에 있는 거니까 종교용지다.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조건은 돌을 캐는 거 원상회복 조건이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잡종지가 아니다. 잡종지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임야에서 뭐 돌을 캐고 나서 나중에 원상회복, 여기 예컨대 뭐 폭포수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그냥 임야지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잡종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수류를 집산지로 재배하는 토지와, 그럼 당연히 과수원이죠? 이에 접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이건 과수원이 아닙니다. 대를 따로 봐야 돼.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뭐예요? 과수원 안에 집 지어놓고 이거 뭐 과수원이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장용지 안에 뭐예요? 목동들의 뭐예요? 주거부지, 예컨대 기숙사 같은 거 있죠? 그거 절대. 자, 대로 봐야 된다, 대로. 그 다음에 4번에 고속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공용터미널 같이 주차 및 여객시설. 이건 주차장 이거 맞죠? 주차장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여기도 무슨 말이 있어요?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나오죠? 안에 나온다. 그래서 안에, A 안에 B 나오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자, 아파트 단지, 공장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 통로는 대일 것이고, 공장 용지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뭐예요? 일단, 기차, 자동차, 선박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공장 안에, 안에 그 급유송이 있죠? 그 주유소가 아니라니까.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A 안에,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공군 비행장 안에 골프 연습장. 비행장이 뭐 잡종지니까. 자, 잡종지, 비행장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거는 외우지 말고, 자, 내용을 전체 외우지 말고 뭘 외우라니까. A 안에 B 안에 네라고 나오면 큰 걸 물어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주 지적도의 등록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죠? 등록상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거부터 꼭 외웁니다. 먼저 꼭 뭐부터 외워갖고, 일단 뭐 소지공 소대장, 이렇게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도에 살고 있는, 이렇게 경도에 살고 있는 좌경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다고? 축도장 갖고 있다. 왜 이랬어요? 소지공,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 연명구 대지권 없고, 지목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고요. 면적은 뭐예요? 대장하고, 대장이죠? 대장이. 축척은 도면하고 대장이 있어요. 이거 아직 기본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외우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모나게 그려놓고 뭐예요? 맨 위에 이제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동, 사유. 여러분, 이게 제가 칠판에 이제 충청남도, 소천군, 장흥, 옥산이 뭐, 백번지, 다 면적이 쓰죠? 이게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이동, 사유. 만약에 뭐, 분할하면 분할이라 쓰고, 자, 뭐 예컨대 뭐, 합병하면 합병 쓰고, 신규등록 쓰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그래서 우리 소유자가 소자입니다. 도축장부. 도축장비.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 소유권자가 변경된 원인과 날짜가 있겠고, 여기 등급과 이제 개별 공시가 있어요, 개별. 자, 그래서 이 고유번호 꼭 기억할 사항은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다. 그 다음에 10자리가 행정구역 명칭이고, 1번이면 토지대장, 2번이면 임야대장, 3번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뒤에는 지번이에요. 절대 지목을 알 수 없어요. 고유번호.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보게 되면 도면에 뭐예요? 여기 이게 색인도가 있죠? 색인도. 이게 색인도 이게. 일람도는 뭐예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기타 공부니까. 이건 색인도예요. 일람도가 아니고. 우리 시험에 일람도 나왔죠? 기타 공부다. 여기 도면번호, 여기 만약에 도면번호 9번이면 이거 차락하네, 이거. 자, 왜? 대한민국은 다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도면이 다 작성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십자가 모양이. 그래서 9번, 여기 찾아가라는 얘기, 도면번호 9번이면. 여기에 이제 내 땅이 쌓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게 색인도고, 소재. 그 다음에 뭐 이게 식구 답, 지번, 지목. 이게 뭐 이게 경계, 그죠? 경계. 그러니까 절대 이 도면에는 소유자가 없어요. 왜? 자, 소대장 하면 소유자 표시는 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도각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축척이 얼마인 500분의 1 도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거 경계점과의 거리 22.17,
11.18 이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 도면, 이게 도면. 그래서 지적도의 등록상 아닌 거에서 도각선 수치 나오죠? 지번 4번과 2번 소재 공통이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는 이게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이고. 3번 경계점 좌표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도 못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번에 거기에 고유번호가 중간번호가 3번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점 좌표 높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은 비싼 땅이니까 면적을 산출해야 되니까 이 좌표를 여기서 1cm. 그래서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이게 11m라고 계산하는 거하고 좌표를 여기서 11.1cm까지 계산하는 게 면적이 더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토지 하나마다 다 뭐라고 이거 경계점 좌표 높이를 다 작성하는데 자, 부호도 걸어놓고 1번, 2번, 3번, 4번에 뭐예요, 이거. 자, 1번, 2번, 3번, 4번에 그 부호도하고 부호를 붙인 다음에 그 1번에 이게 다 이제 뭐예요? y하고 x축이니까 1번에 x와 y 좌표, 2번에 x와 y 좌표, 3번에 x와 y 좌표, 4번에 x, y 좌표에서 이 거리가 이게 y축이니까 이게 x축이고 그 y축에서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대한민국 이 38도선하고 127도 기준 중부 원점을 여기다 원점인데 수학으로 따지면 뭐예요? y하고 x축이죠? 이게 0과 0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필지가 여기 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모는 종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다 하게 되면 x방향으로 뭐예요? 4, 3이고 y방향 1이고 이건 3하고 2니까 2에서 1 빼면 1 나오듯이 자 여기를 뭐예요? 여기 원점을 20만 50만 만들어 놓고 자 아래로 남쪽으로 여기까지가 50만이고 제주도까지 55만이니까 다 뭐예요? 이 좌표를 만들어 놓는다, 좌표를. 그래서 필지 하나하나만을 뭐예요? 좌표를 작성해 놓고 여기서 빼갖고 여기다 거리가 뭐 22m, 17, 23m, 12 이렇게 다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높이는 언제? 1975년대 뭐예요? 자, 도입해서 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절대 뭐예요? 어디 전국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적에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대장의 형태, 대장 형식에, 자, 이것을 뭐예요? 이 경계점을 좌표로 표현했으니까, 도면의 내용을 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점, 정밀하다. 왜? 1cm까지 계산하니까. 단점, 어렵다. 뭔지 모르는 사람 어렵다니까, 어렵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뭐예요? 아무리 봐도 면적이라든가 지목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그 다음에 이 500분의 1 도면은 이 도면에서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경계를 뭐 하거나 결정하거나 경계를 뭐 할 때 보관할 때 좌표에 의한 것이 지적도에 의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1번에 자 지적공부는 경계점 좌표노보 토지대장 지적도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적공부는 자 지적도가 작성된다라고 써있는데 여기 지금 옳지 못한 거랬어요. 여기 함께 비치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비치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2번 지번은 뭐예요? 2214. 그 뒤에 이제 중간번호가 3번이니까 경계점 좌표는 214에 7이 맞죠? 경계의 보고는 도면에 의한다. 이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좌표 갖고 하는 것이지. 절대 좌표 갖고 하는 것이지. 왜 여기 500분의 1 도면 보면 이 도면에서 측량하지 못한다고 정해놨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번 고유번호는 대장에는 등록사항이나 도면에 그죠? 고돌이 없다 왜 그랬죠?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뭐예요? 고돌이 도면에 없다. 이렇게 외절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유번호 가진 토지의 면적을 측량한 결과 자 이게 축척이 얼마이고 500분의 1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지 2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축척이 500분의 1과 축척이 600분의 1은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이라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경위 측량 방법에서 지적 측량, 지적 확정 측량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분의 1이다 하게 되면 자 면적이 비싸니까 726.7이죠. 726.7이다 하게 되면 어디까지 자 거기 자 이 726.7 개선된 토지 대장할 때는 이러한 고유번호 중간번호가 3번이니까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끊죠? 네, 끝다.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이러한 고유가 가진 토지 면적 측량과 720.7 개선된 경우 토지대에 등록할 때는 뭐예요? 726.7로 그대로 등록한다. 아, 그죠? 뭐 여기 어디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등록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으면 이렇게 5가 나왔으면 뭐예요? 홀수니까 올린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까지만 나왔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등록한다는 얘기. 자, 21번 지적균점 표지 설치 관리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3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만 좀 해두시면 이제 틀릴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여튼, 1번은 연 1회 이상입니다. 10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이 있는데, 기초 측량에서 기준점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측량을 구분할 때,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이렇게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세부 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이 기초 측량은 뭐예요?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뭐예요? 기준점은 지적 뭐가 있고 지적 삼각점이 있어요. 삼각 측량에서 뭐예요? 지적 삼각점입니다. 지적 삼각점을 만드는 거예요. 삼각점. 그럼 지적 삼각 보조 측량하죠? 삼각 보조 측량에서 지적 삼각 보조점을 만든다. 보조점. 그러면 지적 도근 측량합니다. 지적 도근 측량해요. 그래서 지적 도근점 만듭니다. 도근점. 도시 지역에서 도근점 만든다. 그럼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글자니까 기준점은 세 개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형태가 세 개라는 얘기지.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 개 수십 개의 이제 그 점들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 삼각점은 이건 시도지사가 자, 일단 표지는 땅의 표시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이 땅에다가 38도선 125도, 129도죠. 그러면 이렇게 자, 이 산악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이 삼각점이 삼각점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표지는 소관청이 설치합니다. 다만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좌표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이 성과 있죠? 이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해요. 뭘 관리한다고? 성과, 그 자료 문서 있죠? 문서는 시도지사가 관리해요. 근데 보조점하고 도근점은 누가 관리해? 이건 자,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소관청.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거기 2번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지 않은 자는 삼각점의 성과 및 보조점의 성과에서 시도. 이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삼각점만 시도지사입니다. 보조점하고 도근점은 소관청이에요. 3번도 마찬가지죠.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때는 시도지사는 이를 재설치하고 보수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 이거 설치보수, 표지를 설치보수하는 것이 시도지사예요. 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4번, 지적삼각점 및 삼각보조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뭐하고 2번하고 이제 봤을 때 하여튼 삼각점의 성과만 시도지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은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당연히 내용이 바뀌니까 그 성과를 관리하는 시도지사의 통관. 이게 5번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 지적공부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한번 3년 전에 나왔고선 이게 뭐냐면 이런 지적삼각 측량에 대해서 이 표지는 소관청이 설치를 하는데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니까 이 지적삼각 측량을 한 거에 대해서 검사는 누구한테? 시도지사 되니까 한마디로 지적삼각 측량과 그 다음에 삼각측량과 지적확정 측량 있죠? 이 지적확정 측량에 대한 성과 있죠?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확정 측량을 했으면 그 성과는 시도지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 검사. 그래서 사막도 있죠? 사막도는 검사하나 아까 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막도는 검사하나 복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 측량과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지적공부에, 자, 토지 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신규 등록을 제한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할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의한다. 써있죠?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 문제에 그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었다. 신청서 접수장 그렇게 답이었다니까.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자, 당연히 그 소유권 등록은 소관청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공부에 보여하지 않죠? 소유권 정리 못하겠다라고 공부 정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반대로 어디로? 소관청에서 등기 들어버리는 걸 우리가 불법 통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지적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이제 초본일 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자, 이것을 뭐예요? 수수료는 뭐로 한다? 무료. 당연하겠죠, 지금. 그 다음에, 자, 소유자, 지적소관청은 소유권자의 변동에 따른 공부를 정의할 때, 소유자 변동, 소유자, 이렇게 대장이 있을 때, 이 토지 표시에 대한 정리, 자,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해서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계류서예요. 근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소유자 정리 계류서예요, 소유자 정리. 유치했죠,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소유자 정리 계류서, 이걸 작성한다는 게. 그래서 몇 번이? 5번이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적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자,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자, 우리가 지적공부에 이제 관한 얘기인데, 그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자, 얘기입니다. 뭐 아까 여기 지금 방금, 자, 이거는 너무 조금,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볼 때는 굉장히 뭐예요? 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유치했던 문제인데, 하여튼, 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다시 보면, 이 등록상, 이 지적을 정리하는 그 정리 파트 중에서, 이렇게 소유권 정리 얘기한 것은, 항상 뭐예요? 이 등기부가 있고, 이 대장이 있을 때,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보내줘서 갑에서 을로 바꾼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항상, 대장의 소유권은 등기부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아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내왔는데 뭐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뭐 답이고 이게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정리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불부합 통지 보내서 이걸 전으로 바꿔야지만이 비로소 맞춰주겠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전인데 니네가 답이면 있을 수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아까 22번 문제가. 그 23번 문제는 전산자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에 관한 전산자료를 뭐 하고 싶은 사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일단 관계중앙기관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 심사 받고 심사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심사는 누구한테? 중앙, 행정, 기관장한테 뭘 받으라는 얘기? 기관장한테 이렇게 심사를 받으라는 얘기, 심사.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승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승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이 관계균형장과 거의 비슷한 같은 급인 지자체 같은 사람은 심사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 뭐만 받으면 되고, 쓰면 받으면 되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승인을 받느냐, 관계중앙기관장 누구의 심사를 받느냐, 관계중앙기관, 이게 답으로 한번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심사는 그게 뭐예요? 전국 단위냐, 그게 시도 단위냐, 그게 시군구 단위에 따라서 전국 단위는 뭐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 다음에 누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소관청. 근데 시도는 이거 빼고, 국토교통부 장관 빼고, 시도지사, 소관청. 여기는 뭐예요? 소관청 얘기해, 지금. 그래서 전국 단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수수료는 이 사람은 인지, 그 다음에 증지현금이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자, 1번, 지적 전산자료 이용 활용할 자는 관계중앙장의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자의 뭘가 필요하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2번, 그 지적 전산자료 이용 활용할 자는, 자, 거기에, 활용할 자는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장의 심사를 사항은 그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 사생활치 그렇죠? 이게죠. 왜? 전산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 안 가보고 이게 누군가 다 이제 그 토지 사기단들이 볼 수 있다니 그 얘기지. 자, 3번 중앙행정기관장, 기타 소속기관장, 지방대상이죠? 이 사람은 그 관계중앙자가 거의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일정한 자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승인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전국 단위 지적전산자료 이용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지사 소관청 나오죠? 근데 이 국토교통부장이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토지에. 그 다음에 그 지적재조사. 복제관리하는 뭐예요? 그 정보관리 체계 구축하는 거 있죠? 구축. 전담관리 기구 설치 운영. 기구 설치 운영 있죠? 자,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 방금 여기 전산자료 전국 단위. 이게 딱 국토교통부장이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몇 개 정해져 있다? 한 6개 정도 있죠? 이렇게 자, 외웁니다. 뭐라고? 모든 토지에.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지번 모든 토지의 단어 나오면 이 지적법을 통틀어서 모든 토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꼭 누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복제관리체계 정보관리체계 구축하는 거 복제관리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그 기록 저장하는 그 지적공부를 복제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네,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서 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 관리기구 기구 설치 기구 구축 기구. 자, 그러니까 구축 기구 나오면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보시면 돼요. 적부재심사,
전국 단위 전산 자료 얘기입니다. 그게 꼭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니까 6개 정도 이해하자니. 그 다음에 5번 전산 자료는 뭐예요? 사용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할 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 시도지사 소관청은 뭐예요? 수입증정금 맞죠? 그 얘기예요. 절대 문제 나왔을 때 인지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인지는 중앙정부, 인지 빼버리지 않고 뭐 증지하고 현금만 나면 틀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등록상의 정정에서 옳지 않은 거랬죠? 소유자는 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을 발견할 때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자, 출처세 면적의 증감 없이 동그라미. 증감이 없을 때는 뭐예요?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권도 가능해요. 근데 절대 증감이 있으면 절대 직권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정리가 정리계류서에 다르게 정리할 때는 직권 정리 가능하죠? 근데 여기 4번에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중 경계면적의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자, 그 소관청의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측량을 정지할 수 있어요. 혼선방지하기 위해서. 5번이 옳지 않냐면 적부심사에 따른 경계정정의 경우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해서 직권정정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측량이 잘못됐다고 뭐에 오게 되면 적부심사를 신청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자, 적부심사를 신청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가능하고 자, 소유권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해관계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해 이거 수행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도 뭐예요? 측량이 잘못됐다고 적부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심사가 끝나게 되면 자, 어디로 소관청으로 통지해주면 소관청은 그 내용을 갖고 정리하면 되지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해관계 승낙서, 이해관계도 억울하면 뭐 하면 되니까? 적부심사를 하면 되니까. 그죠? 적부심사. 그래서 여러분 자,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자니.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해봤는데. 하여튼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10월 달까지 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 최소한 그 동영상 인강을 한 5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최소한 5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들으시고,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신 분은 좀 더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자, 좀 더 문제를 이렇게 좀, 문제를 어디에서 출판사나 어디 이제 그런 서점 같은 데 좀 더 구입하셔갖고,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고, 이것도 너무 많다, 양이 많다 하시면 이거라도 제대로 반복적으로 충분히 하시면 여러분이 꼭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그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강 동영상 보시는 분은 또 직생생활 하시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괜히 또 주말이다 어디 가고 이러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많이 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와 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여튼 뭐예요? 자,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저거를 다 버리시고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돌아서면 까먹고 그런 적이니까 또 듣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